자, 그야말로 정부가 밀어주는 도시입니다. 관광, 레저, 휴양이 한 번에 가능하고요. 그 면모를 갖추기 위한 이미 영종국제도시는 다양한 시설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24시간 돌아갈 수 있는 상권을 보여드릴 거고요. 거주자가 몰리는 상권 저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카이 애비뉴 먼저 홍보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고맙습니다. 자, 공항이 가장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역시나 그야말로 세계에서 알아주는 인천국제공항이잖아요. 자, 2001년부터 손님들과 함께 했고요. 정부와 민간에서 50조 원의 사업비가 드는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꾸준히 사업비가 투입이 돼서 확장을 해왔습니다. 자, 2018년에는 그야말로 제2여객터미널이 개항을 하면서 여전한 위용을 자랑을 했는데요. 자, 이제 이 영종국제도시는요, 단순히 공항만이 있는 도시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다양한 시설들이 들어오면서 거기에 풍부한 내 외국인 수를 기반으로 테마파크, 복합 리조트들이 들어올 계획이 착착착 실현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그림이 좀 달라지는데요. 영종도로 돈과 사람이 몰리게 됩니다. 우선은 그 핵심이 인천국제공항이고요. 현재 7만 명 정도가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배후 산업으로 항공 정비나 물류 같은 산업들도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핵심이 바로 파라다이스 시티. 요즘 젊은 분들은요, 호캉스 들어보셨어요? 호캉스. 그쵸. 아예 호텔로 여행을 가시는 거예요. 호텔에 있는 리조트 시설, 수영장 이용하면서 그쪽으로 여행을 떠나시는 건데, 이 파라다이스 시티가 그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도요, 여기 지금 주말 되면 거의 만실이라고 하거든요. 자, 여기가 현재 누적 방문자 수만 250만 명이 되고요. 호텔, 카지노, 컨벤션이 들어오게 되고 향후에 테마파크도 보여드릴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용 효과가 12,000명 정도가 나옵니다. 현재 9만 명이 넘어가는 거주자, 폭발적으로 거주자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기존에 있었던 거주지였던 운서동은 벌써 20년이 지났어요. 새 아파트 없어요. 거의 20년 된 아파트 노후화가 심각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디로 갈까요? 새 아파트 좋아하시죠? 메이저 브랜드 아파트 좋아하시죠? 그렇죠? 그리고 바다 조망까지 가능한 저희 하늘도시 인근에 있는 거주 지역으로 몰려 들어오고 계십니다. 이 내용은 제가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을 드릴게요. 아래쪽에 보시면 지금 자료가 있는데요. 주황색이 운서동이고요. 파란색이 영종하늘도시의 영종 1동인데요. 저 끝에 있는 2018년 한번 그래프 보실까요? 처음에는 운서동이 더 높았어요. 그런데 2년 만에 지금 완전히 상황이 역전돼서요. 차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차이는 점점 더 벌어지게 될 거예요. 먼저 GS 포스코 사업단은 왜 선택하셔야 하는지 두 가지 이유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GS 포스코 사업단의 재무 구조는 탄탄합니다. 통상 재개발 사업은 조합 인가부터 입주까지 6년 이상 걸리는 장기 사업인데요. 긴 시간이 필요한 만큼 안정적인 회사와 끝까지 사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지 꼭 확인을 해 보셔야 합니다. 그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두 회사의 사업 지표부터, 기업 지표부터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기업의 유동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바로 현금 보유액인데요. GS건설의 경우 업계 최고 수준인 2조 4천억 원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고 포스코건설도 1조 2,600억 원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우와 현대산업개발의 경우 각각 5천억 원으로 두 회사를 합쳐야 간신히 1조 원 정도가 되는 아주 적은 현금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매출액을 보면 그 회사의 규모도 알 수가 있는데요. GS포스코 사업단이 19조인 반면에 대우와 현대사업단은 14조로 역시 GS포스코 사업단이 5조 이상 더 많습니다. 매출이 크다는 건 그만큼 회사의 규모도 크다는 의미인데요. 결국엔 5조 이상 더 많은 매출액을 보유한 GS포스코 사업단이 더 큰 회사라는 말인 겁니다. 자, 그러면 그룹 순위도 한번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GS와 포스코 그룹이 각각 6위와 7위를 달리고 있는 반면에 대우와 현대산업개발은 순위를 비교하기도 어려울 정도인데요. 그룹의 자산을 보더라도 140조와 17조, 역시나 비교가 어려운 수준입니다. 자, 대우건설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더 드리면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시는 부분일 텐데요. 최근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있는 인접해 있는 세대만 7,000세대 정도가 돼요.
위쪽으로 네이버 J 데이터 센터 500분 정도가 아마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 이상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근로자분들이 들어오게 될 거고요. 요 세종 테크노밸리 길게 들어와 있는 이 부지 안으로도 많은 근로자분들이 가득 차게 될 텐데 아쉽게도 이 부분에는 제대로 된 상업시설이 저희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분들이 점심 식사하러 어디로 갈까요? 회식하러 어디로 가실까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포인트가 요거 많이 잊으시더라고. 대학교가 있습니다. 자, 여기 대학교 다니는 학생들한테는요, 이쪽이 바로 대학로고요. 여기가 바로 먹자거리입니다. 그쵸? 여기 지금 학생들이 한 3,000에서 4,000명 정도가 들어오게 된다고 하죠. 교직원까지 한다면 5,000명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은 이곳에서 직장인 상권도 OK가 됩니다. 또 대학 상권도 OK예요. 자, 저희 세종대명밸리원 안쪽으로 저와 함께 좀 깊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림을 보실 수가 있는데 지식산업센터 저희 상업시설 밑쪽으로 2,000분 정도가 근무하게 되실 것 같아요. 그분들 밑으로 쏟아져 내려오죠. 이 앞쪽으로는요, 구내식당도 없습니다. 구내식당조차 없는 이 두 개 기관에 근무하시는 500에서 700분 정도가 저희 쪽으로 밀려 들어올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세종대명밸리원의 이 상업시설은요, 기본적으로 확실한 고정 소비 수요를 안고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장 큰 장점이 되겠죠. 요거는 저희가 얼마 전에 찍은 건데요. 지식산업센터 문정동에 있는 곳이에요. 사실은 이름도 별로 없는 지식산업센터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점심되면 다 줄 서서 식사를 하셔야 될 정도입니다. 그렇게 지식산업센터의 가치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상업시설의 메리트를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마지막 가치는요. 수익성이 정말 좋다라는 거예요. 자, 요거는 지금 지식산업센터의 이 평단가 추이를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 이 지식산업센터의 가치는 지금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자, 왼쪽 그래프 저와 함께 보시면 이게 지금 서울 수도권의 그래프인데요. 2014년 대비했을 때 2018년 말 비교하면 135%가 상승됐습니다. 이게 지금 135% 상승한 수치예요. 지금 현재는 이 평단가가 700만 원이 넘는 수준인데요. 5년 전에가 지금 560만 원 수준이거든요. 자, 그런데 세종대명밸리원이 지식산업센터 금액적으로 보시면 570만 원 평단가를 여러분께 보여드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5년 전 가격 그대로죠. 기본적으로 이 지식산업센터는 지금 현재 가격이 상승 흐름을 타고 있는데 거기서 워낙 저렴한 메리트를 갖고 여러분이 시작하신다면 향후에 이 물건의 가치는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지 여러분 기분 좋게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프리미엄 기대해도 좋을 겁니다. 그리고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사망하시게 된다면 처음 약정한 고액의 사망보험금을 유가족에게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길게 나중에 은퇴자금으로 활용하실 때는 연금으로 전환하실 수도 있는데요.